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기와 지붕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최부잣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흉년을 모르고 사는 곳이라 부러워했고 그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인심이 후하고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저무는 이 마을은 밤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먹물을 뿌린 듯 캄캄해지고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답니다. 이 최 부잣댁에는 집안의 바친 일을 도맡아 하는 돌쇠라는 머슴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는 덩치가 황소만큼 크고 힘이 장사여서 마을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우락부락한 것과는 달리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곱고 순박하여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여린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아주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들어와 잔뼈가 굵었기에 최부잣댁 식구들을 마치 자신의 친부모 형제처럼 여기며 밤낮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시작되어 별이 총총할 때까지 이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꾀를 부리는 법이 없었지요. 최부잣댁의 넓은 마당 한편에는 튼튼한 나무로 지어진 외양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황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황소는 덩치가 어찌나 큰지 일반 소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뿔은 하늘을 찌를 듯 늠름하여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 황소를 집안의 보물처럼 아꼈는데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10사람 몫을 거뜬히 해내는 듬직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잣댁의 곳간이 가득 차는 것은 절반이 하늘의 덕이요 나머지 절반은 저 검은 황소의 힘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돌쇠에게 이 검은 황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외양간으로 달려가 소의 등을 쓸어주며 밤새 잘 잤느냐고 말을 건넸고 소 역시 돌쇠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낮은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먹을 밥은 굶어도 소의 여물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꼴과 따뜻하게 끓인 쇠죽으로 가득 채워주었으며 털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 정성스레 빗질해 주어 소의 가죽은 언제나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들판이 황금빛에서 갈색으로 변해갈 무렵 산마루를 넘어오는 바람끝이 제법 매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긴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도 김장을 담그고 택감을 준비하며 월동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돌쇠는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외양간의 틈새를 지프로 꼼꼼히 막아 황소가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올 거라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돌쇠의 마음은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최 부잣댁에 먹구름이 끼듯 근심 어린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외양간 문을 열고 들어선 돌쇠는 평소와 다른 싸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제나 돌쇠를 보면 힘차게 일어나 반기던 검은 황소가 바닥에 힘없이 누운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돌쇠가 황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소의 코는 바짝 말라 있었고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흐릿하게 풀려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소의 머리를 끌어안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지만 황소는 대답 대신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여물통에는 어젯밤에 쑤어준 쇠죽이 한 입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소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떠와 소의 입가에 적셔주었지만 소는 물조차 삼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튼튼하기로 소문난 황소가 하룻밤 사이에 병석에 눕게 되자 돌쇠의 마음은 마치 숫덩이가 된 듯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부자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외양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최부자에게도 이 황소는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즉시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오라 호통을 쳤고 하인들은 불이 나게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소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며 한참 동안 진찰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무지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원은 혹시 소가 상한 풀을 먹었거나 찬 기운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며 탕약을 지어주고 돌아갔지만 약을 먹여도 소의 차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황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앙상하게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갔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으며 사랑채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토록 훌륭한 소가 쓰러졌으니 최부자 댁의 앞날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외양간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괴로워하며 신령님께 제발 소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면 돌쇠는 멍하니 앉아 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참모 꽃분 할매가 돌쇠를 달래며 잠시라도 눈을 붙이라고 권했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소가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며 울먹이는 돌쇠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듯 콧김이 색색거리는 소리가 외양간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집안 사람들은 쉬쉬하며 소의 장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동네 노인들에게 들었던 민간요법이며 좋다는 약초를 백방으로 구해왔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절망감이 깊어갈수록 돌쇠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도끼와 슬픔이 동시에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돌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깨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뒤 살금살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매우 조심스러웠고 마치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는 사람처럼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들이킨 후 곧장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외양간 문을 여는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눈빛만은 비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외양간 아는 소의 열기 때문인지 밖보다는 덜 추웠지만 퀴퀴한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앓고 있는 소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거칠어진 소의 뺨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돌쇠는 주섬주섬 자신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솜이 두둑하게 들어간 무명 저고리를 벗어 한쪽에 개어두고 바지춤을 잡는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그것도 한밤중에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돌쇠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깊은 생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아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옷을 하나씩 벗어 내려갔습니다. 이때 건너편 행랑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득였습니다. 며칠 전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칠성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외양간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돌쇠의 그림자를 목격한 것입니다. 칠성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숨을 죽이고 외양간 쪽으로 다가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음직스럽던 돌쇠가 벌거벗은 채로 소앞에서 알 수 없는 몸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기이함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밖에서 누가 엿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직 눈앞에 병든 소에게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어던진 돌쇠는 맨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소의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소의 등을 감싸 안기도 하며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고요한 밤, 외양간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대끼는 소리만이 은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제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쿵쿵 뛰는 가슴 때문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외양간 문틈으로 훔쳐본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려 마치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싶어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점잖고 우직하던 돌쇠가 한밤중에 옷을 홀딱 벗고 병든 소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머릿속에는 온갖 고약한 상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고 이것은 어쩌면 돌쇠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야비한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최부자댁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았던 돌쇠는 탄눈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소에게 먹일 물만 한 동이 길어 다시 외양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마당을 쓸고 있던 다른 하인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잠이 안 와서 뒤를 좀 보러 나갔는데 말이야. 글쎄 외양간 쪽에서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봤지 뭐냐. 칠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돌쇠가 옷을 벗고 구슬하는 것 같더라는 말이 건너방을 거치고 부엌을 지나면서 돌쇠가 소에게 귀신을 부르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부풀려졌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고 돌쇠가 지나갈 때면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거나 슬금슬금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안채에서 일하던 몸종 아이들조차 돌쇠가 쳐다보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통에 집안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칠성은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겁 많은 머슴 하나를 꼬드겨 외양간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과연 돌쇠는 오늘도 어김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소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머슴은 그 괴기스러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고 칠성은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그 머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우물가와 주막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부자댁 머슴이 소에게 몹쓸 짓을 해서 멀쩡하던 소가 병이 든 것이라며 혀를 찾고 주막에 모인 사내들은
돌쇠가 실성하여 도깨비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고 떠들었습니다. 개중에는 돌쇠가 밤마다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집안의 복을 쫓아내고 있다는 말까지 돌았는데 평소 돌쇠의 성품을 알던 사람들조차 너무나 구체적인 목격담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 부자댁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이하고 불길한 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며칠째 집안 하인들의 눈치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으나 소가 아파서 다들 걱정이 많아 그런 것이라 여기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를 드나드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마저 어색하게 굳어 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하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당쇠를 불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마당쇠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회피할 뿐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최 부자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집안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때를 틈타 칠성이 최 부자의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성은 짐짓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주인 어르신께 차마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집안을 위해 용기를 내어 고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사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끔찍하게 묘사하며 돌쇠가 밤마다 알몸으로 소를 괴롭히고 저주를 퍼붓는 짓을 하고 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칠성은 돌쇠가 미쳐서 소를 죽이려 하는 것이 분명하며 그 부정타는 짓 때문에 집안의 우환이 끓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펄쩍 뛰며 그럴 리가 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10년 넘게 보아온 돌쇠는 그 누구보다 소를 아끼고 충직한 놈이었기에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할 위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고 다른 머슴들도 다 보았으며 마을의 소문이 파다한데 어르신만 모르고 계신 것이라고 대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칠성을 노려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가 알아누운 뒤로 돌쇠의 눈빛이 유난히 번들거리고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용하다는 의원조차 소의 병명을 모른다고 했는데 혹시 정말로 돌쇠가 귀신에 들렸거나 미쳐서 소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집안의 가보인 황소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의 명예 또한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최 부자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 시각 돌쇠는 밖에서 자신을 두고 어떤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외양간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가 숨을 쉴 때마다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소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돌쇠의 정신은 혼미했지만 소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오직 이 검은 황소가 다시 일어나 밭을 갈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돌쇠를 향한 시선이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돌쇠가 밥을 먹으러 부엌에 들어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끼니 때가 되어도 밥상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소를 돌보느라 냄새가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찬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고는 다시 외양간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그 뒷모습을 보는 칠성의 눈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촌장이 최 부자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 부자, 자네 집 머슴 이야기가 온 동네에 파다하네. 흉흉한 소문이 돌면 마을 전체의 기운이 나빠지는 법이니 자네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촌장의 점잖은 충고는 최 부자에게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최 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쇠를 불러들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끼던 돌쇠라 할지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장죽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칠성은 문 밖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 부자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돌쇠는 여전히 차가운 외양간 바닥에서 소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외양간 안의 촛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돌쇠와 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잠시 후 최 부자의 엄명으로 돌쇠가 사랑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무릎을 꿇었고 최 부자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밤마다 외양간에서 옷을 벗고 해괴한 짓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최 부자의 추상 같은 물음에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소를 살리기 위한 자신만의 비방이 부정탈까 두려웠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돌쇠의 침묵이 길어지자 최 부자의 오해는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칠성은 옆에서 보십시오. 할 말이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아닙니까? 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최 부자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치를 떨며 당장이라도 돌쇠를 멍석말이하여 내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쇠가 보여준 충심이 눈에 밟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밖에서는 칠성이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거대한 독초가 되어 최 부자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호통 소리가 사랑방 담벼락을 넘어 마당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돌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두 손은 바지춤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소를 살리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동안에는 부정을 타지 않도록 입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입을 열어 비방의 내용을 누설하게 되면 그동안 공들인 탑이 무너지고 소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봐 그는 혀를 깨물며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내 이놈, 내 너를 친자식처럼 믿고 아꼈거늘 어찌하여 흉흉한 짓거리로 집안에 먹칠을 한단 말이냐. 최 부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장죽으로 방바닥을 내리쳤고, 그 소리에 문 밖에서 엿듣던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았는데 충혈된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결코 허튼 짓을 하거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누렁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돌쇠가 피를 토하듯 내뱉은 말은 겨우 이 한마디뿐이었고 구체적인 이유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미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과 칠성의 구체적인 고자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유를 묻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무는 돌쇠의 태도는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의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앉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내 너의 지난 공을 생각하여 관가에 고발하지는 않겠다. 허나 더 이상 내 집안에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는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마지막 배려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의 돌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더 이상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없이 절을 올린 뒤 방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맞이했고 살을 애는 듯한 밤바람이
그의 젖은 볼을 때렸습니다. 칠성은 문 옆에 비스듬히 서서 나오는 돌쇠를 보며 혀를 참이 찼지만 그 눈빛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는 칠성을 원망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가 아닌 습관처럼 다시 외양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쇠똥 냄새와 함께 익숙한 온기가 돌쇠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째 앓고 있는 검은 황소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힘겹게 눈을 뜨고 돌쇠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돌쇠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못나서 너를 두고 떠나는구나. 내가 없어도 부디 털고 일어나서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돌쇠의 뜨거운 눈물이 소의 털을 적셨고 소도 슬픈 듯 콧김을 뿜으며 돌쇠의 옷자락을 핥았습니다. 그 시각 안채 부엌에서는 평생 최부자 댁의 부엌 살림을 도맡아온 꽃분 할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갓난아기 때 포대기에 쌓여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업어 키운 사람이었기에 돌쇠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꽃분 할매는 돌쇠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돌쇠를 손가락질할 때 그녀만은 돌쇠의 진심을 믿고 있었고 이대로 그를 보내면 평생의 한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최부자는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누웠으나 뒤숭숭한 마음에 뒤척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마님 저 꽃분입니다 하는 늙은 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참모가 사랑채를 찾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최 부자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꽃분 할매는 정갈하게 절을 올리고는 주름진 손을 모아 간곡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소인 이 댁에서 머리털이 파 뿌리가 되도록 살았습니다. 제가 본 돌쇠는 결코 헛된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쫓아내시더라도 부디 곡절이나 제대로 알고 보내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최 부자는 평소 신중하고 사리 분별이 밝은 꽃분 할매의 말이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도 듣지 않았나? 칠성이 놈이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고 돌쇠놈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다물지 않았나. 최 부자의 반문에 꽃분 할매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때로 헛것을 보기도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바른 것도 굽어 보이는 법입니다. 돌쇠가 입을 다문 데에는 필시 남에게 말 못할 깊은 속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딱 하룻밤만 마님께서 직접 그 아이가 하는 짓을 지켜보시고 나서 결정해 주십시오. 꽃분 할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직하여 최 부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최 부자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돌쇠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10년 넘은 충복을 잃는 것이 될 것이고 반대로 정말 미친 짓을 한다면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내치는 것이 뒷말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곧바로 칠성을 불러들여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외양간을 감시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눈알을 굴렸으나 곧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기회라 여기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세상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가끔 지저대던 개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최 부자와 꽃분 할매 그리고 칠성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은밀하게 외양간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칠성이 미리 뚫어놓은 문구멍으로 세 사람은 번갈아가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돌쇠가 주섬주섬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칠성은 득에만면한 표정으로 최 부자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돌쇠는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저고리와 바지를 모두 벗어 던졌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튼튼한 근육이 등잔불 그림자에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부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쇠의 다음 행동이 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몸이 된 돌쇠는 차가운 바닥에 뒹굴거나 춤을 추는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수건을 자신의 가슴과 배에 문질러 피부를 더욱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양손을 마구 비벼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조금만 참아라. 이제 덜 추울 게다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맨몸을 소의 차가워진 배와 등 쪽으로 밀착시켰습니다. 그것은 굿이나 저주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지켜보던 꽃분 할매는 입을 틀어막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최 부자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체온을 소에게 나눠주려는 듯 온몸으로 소를 껴안고 팔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며 소의 굳어가는 근육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추위와 고통에 떨 때마다 돌쇠는 자신의 따뜻한 살결로 소를 덮어주었고 끊임없이 귓가에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야 한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등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그 땀방울은 소를 살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증거였습니다. 칠성은 예상과 다른 전개에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기보다는 눈물겨운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는 돌쇠의 체온이 전해지자 편안한 듯 거친 숨을 조금씩 가라앉혔고 돌쇠는 자신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소의 맥박만을 느끼며 밤새도록 그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도 포기한 소를 살리기 위해 무식하지만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돌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토록 충직한 종을 오해하여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의 알몸은 흉측한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비단 옷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꽃분 할매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것 보십시오, 마님. 저것이 어찌 미친 사람의 짓입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최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어린 듯 반짝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외양간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돌쇠는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소가 완전히 기운을 차릴 때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세 사람은 추위도 잊은 채 돌쇠의 숭고한 사투를 숨죽여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칠성의 비열한 거짓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실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예감이 최 부자댁 마당을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외양간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뜨거운 체온이 밤새도록 소의 차가운 몸으로 전해진 덕분인지 꼼짝도 하지 않던 검은 황소가 서서히 눈을 뜨고 꼬리를 파르르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대신 편안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쉬며 돌쇠의 어깨에 자신의 젖은 코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을 다 쏟아부어 탈진한 돌쇠는 소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덜덜 떨리는 입술로 소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등은 땀과 추위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알몸으로 떨고 있는 돌쇠의 어깨 위에 덮어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인의 등장에 놀란 돌쇠는 황급히 몸을 움츠리며 마님, 비천한 몸에 귀한 옷을 입히시면 안 됩니다라고 사양했지만 최 부자는 고개를 저으며 돌쇠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다, 돌쇠야. 내 눈이 어두워 너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너를 내치려 했으니 비천한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좁은 외양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꽃분 할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물을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돌쇠는 짐승 한 마리도 허투루 대할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매의 말에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 역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음매하고 길게 울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맑던지 집안의 모든 애군을 쫓아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다른 하인들도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몰려나와 기적적으로 살아난 소와 돌쇠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반면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칠성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돌쇠의 충심이 밝혀지자 더 이상 이 집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으나 눈치 빠른 마당쇠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떨고 있는 칠성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동료의 헌신을 보고도 그것을 더러운 욕망으로 왜곡하여 집안을 어지럽혔다. 내 놈의 혀가 칼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았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쫓겨난 칠성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쫓기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손가락질을 했고 남을 해하려던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칠성이 떠난 자리에는 아침해가 찬란하게 떠올라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집안에는 다시금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불던 매서운 겨울바람도 잦아들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들이 날아와 반가운 손님이 온 듯 깍깍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를 안채에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푹 쉬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원을 다시 불러 돌쇠의 건강을 살피게 하고 소에게는 가장 좋은 콩과 쌀을 섞어 끓인 특식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돌쇠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꿀맛 같은 잠을 잤고 꿈속에서도 소와 함께 푸른 들판을 뛰어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쇠를 볼 때마다 소가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이 소를 살렸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산과들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언 땅이 녹아 부드러운 흙내음을 풍기기 시작하자 농부들의 일손도 바빠졌습니다. 최 부자 댁의 검은 황소는 언제 아팠냐는 듯 털에 윤기가 흐르고 근육이 더욱 단단해져 밭을 갈 때마다 힘차게 흙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돌쇠는 쟁기를 잡고 소의 뒤를 따르며 이랴 저랴 소리를 질렀고 소는 돌쇠의 목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밭고랑을 누볐습니다. 둘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척척 맞아떨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밭을 가는 돌쇠와 황소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장죽을 물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변함없는 충심과 성실함에 보답하고자 마을 어귀에 있는 기름진 논 몇 마지기를 돌쇠의 이름으로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돌쇠가 장가를 가고 분가하게 되면 살림 미천이라도 하라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돌쇠는 극구 사양했지만 최 부자는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린 황소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며 억지로 문서를 쥐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마님과 소에게 감사하며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최 부자 댁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재물이 쌓여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조상의 음덕이기도 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까지 귀하게 여긴 돌쇠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쇠와 검은 황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나 소의 곁을 지켰고 소 역시 늙어 죽을 때까지 돌쇠의 가장 다정한 친구로 남아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밤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원앙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방울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최 부자 댁의 작은 외양간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험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직함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은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묶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돌쇠와 황소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말 못할 진심을 알아주는 귀한 인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무거운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는 이 시간,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하늘의 달님에게 맡겨두시고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내일은 또 내일의 밝은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요.